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자동차 쪽, 기아차와 관련된 쪽을 제외하고는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 단기 모멘텀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시장 변화가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공매도 관련된 여러 가지 해외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요. 이 공매도에 대한 실체 한번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촉발은 해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코드명은 GME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죠. 이의 흐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힘이 커지다 보니까 그를 만든 이제 단체들이 레딧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헤지펀드 같은 쪽이 좀 너무한 게 아니냐. 공매도 같은 경우도 게임스탑 같은 경우 발행 주식의 140%까지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좀 심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안 되겠다. 우리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혈세가 들어가면서 우리 세금으로 살렸던 이런 헤지펀드나 어떤 투자 회사들을 이제 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촉발이 됐던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흐름이 나오면서 게임스탑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공매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 하나의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은 다시 큰 폭으로 또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불합리성은 여전히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주가가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어떤 주가를 설명하기는 힘들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어떤 마트나 몰에 가보게 되면 작은 구석에 게임 칩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나 아니면은 닌텐도, 스위치 같은 쪽에서 칩을 판매하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게다가 요즘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매출은 유지가 되다가도 지금 급하게 좀 하락하고 있죠.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영업이나 순이익 모두 다 마이너스를 2년째 좀 큰 폭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들은 주가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물론 공매도 관련된 쪽에 불합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하기에는 펀더멘탈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AMC라고 하는 영화관 관련된 쪽의 엔터테인먼트 업체죠. 베스 베드 앤 비욘스 같은 경우도 욕실 관련된 용품 업체고 마찬가지로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을 냈다가 거의 이제 좀 정체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 쪽에서 이런 쪽에서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즉 앞으로 어떤 회사가 뚜렷한 수익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주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공매도를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좀 너무 과했다는 얘기죠. 특히 발행 주식 그 이상으로도 매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너무 투기적이었다는 쪽에서도 일단 경종을 울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국내 이슈 쪽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국내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공매도 이슈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개인 단체들이 광고로 노란색 버스죠. 이쪽을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라는 쪽으로 홍보를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뜨거운 상황들인데 국내도 공매도 제한 조치가 벌써 지금까지 이어진 지 꽤 됐죠. 그래서 이번에 3월 15일 날 지금 시행되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추가로 연기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제도가 보완되느냐 여부가 가장 또 핵심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제도 보완 없이는 공매도 시행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 대기자금, 즉 대차잔고죠. 그래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린 대차잔고만 5조 4천억이 지금 시행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아무래도 그동안 피해를 봤던 쪽이 개인들의 역할과 그리고 또 어떤 불법 공매도도 서슴없이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시행되면 안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부터 나왔던 공매도 금지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약한 금융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계속 이어졌었던 부분들이고요. 한때 한 2011년도쯤에 다시 재개돼서 계속 이어오다가 지금 다시 2020년도 3월달 그래서 벌써 1년이 됐네요. 이쪽부터 금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연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이런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얘기는 많았습니다. 이런
불법 공매도가 시행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개선해라라는 쪽으로 시간은 상당히 많았는데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도도 보완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전 적발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 처벌도 강화해야 되고 이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이슈가 있는데 일단 얘기로는 사전 적발 시스템은 선진국이나 글로벌 국가 쪽에서 지금까지 시행되는 국가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못할까요? 일단 의문은 좀 남는 상황들인데 또 비용도 많이 든다. 비용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면 적어도 사후 차단 시스템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일단 법안도 발의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쪽보다는 홍콩식 공매도 쪽으로 나가는 게 일단 말이 맞겠다. 왜냐하면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회전율도 어느 정도 되는 쪽에서 좀 피해를 덜 할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이 충분한 종목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홍콩식 공매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30억 홍콩 달러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300억.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한 1,000억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을 좀 더 올려서 중소형주에 대한 피해를 좀 막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이고요. 여전히 중소형주가 지금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쪽에서 공매도를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회전율 같은 경우도 지금 시총으로 나서서 60% 이상인 종목들만 하겠다라는 쪽이 홍콩의 공매도 기준인데 이런 쪽을 차용해서 우리나라 쪽도 이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개인 참여를 허용한다. 즉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런 쪽에서 이를 같이 보완하게 되면 K 대주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떤 대여 주식도 지금 현재 한 20배 정도 넘는. 그러니까 특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저도 공매도를 한번 해보려고 신용계좌를 터서 공매도를 하려고 했더니 삼성전자 주문 가능수가 그날 증권사 이용하는 증권사를 통틀어서 2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어떤 열악한 규모 흐름 쪽에서는 개인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확인이 돼야 될 걸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종목들 쪽을 동향을 봤었을 때 롯데관광개발 이번에 제주도 개발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됐겠죠. 또 두산인프라코어, 셀트리온, 호텔신라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비중 쪽이 가장 높은 흐름이 이런 종목 쪽으로 좀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공매도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단연 1위입니다.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모두 다 지금 바이오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공매도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삼성전자도 의외로 잔고는 상당히 높죠. 그밖에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이런 쪽에 종목들이 많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공매도가 시행하게 되면은 불안감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버블을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쪽에 어떤 이성적인 접근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순기능은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은 이용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얘기겠죠. 그에 따른 부분들의 불합리성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떤 기존의 불합리한 광해등을 탈피한다는 쪽에 의미가 있고 거기다가 기업 가치 정상화를 한다는 쪽에도 의미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나오는 숏 스퀴즈라고 좀 어렵게 얘기하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오히려 주가 움직이나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공매도와 연관돼서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는 본질적인 가치, 즉 기업이 꾸준히 수익이 나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쪽인데 그게 공매도란 인위적인 흐름들 말고도 충분히 시장에선 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개인 참여 허용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허용이 됐을 때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매수는 오히려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매수한 금액만 날아가는 꼴인데 공매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실이 무한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폭은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리스크는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는 할 수 있되 이런 어떤 리스크를 알고 대응하는 것도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간 펜 시간에서 공매도 관련된 해외 쪽, 국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제도가 충분히 보완되고 국민적인 공감이 이끌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공매도가 시행되는 걸 간절히 원하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